2018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국이 10년 넘게 공을 들인 헬기 수출이 무산됩니다. 이유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수리온 10대 가격이면 블랙호크 16대를 사게 해주겠다. 같은 해 7월 포항. 이륙한 지 몇 초 만에 헬기의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5명이 순직했습니다. 원인은 프랑스에서 만들어 온 부품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입니다. 300대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출은 2024년 소방 헬기 2대였습니다. 오늘은 국산 헬기 20년, 수리온과 미르온이 지나온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2005년 12월입니다. 정부가 카이의 주 협력 업체로 유로콥터를 지정합니다. 지금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입니다. 이듬해 6월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이 착수됩니다. 개발비 1조 3천억 원. 방위사업청과 산업자원부가 함께 붙은 국가정책사업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육군이 굴리던 노후 헬기와 500MD를 갈아치우는 것. 문제는 기한이었습니다. 6년. 헬기를 백지에서 설계하기에는 턱없이 짧습니다. 그래서 고른 방식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로콥터의 쿠거를 기반으로 삼고 나머지를 우리가 채워 넣는 것. 빠르게 가는 대신 무언가를 남의 손에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말은 근사하게 들립니다. 실제로는 목록입니다.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나뉘어 있습니다. 기체 설계, 비행 제어, 조립 공정. 여기까지는 넘어왔습니다. 엔진은 프랑스제 대신 미국 GE의 T700 계열로 바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맡았습니다. 넘어오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기어 박스입니다. 엔진이 만든 힘을 메인 로터와 꼬리 로터로 나눠 보내는 장치인데 헬기에서 이게 멈추면 그대로 추락입니다. 카이도 이걸 국산화하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사왔습니다. 밀키트를 떠올리면 빠릅니다. 재료도 주고 조리 순서도 알려줍니다. 육수 내는 법만 안 알려줍니다. 자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2009년 7월 31일 착수 38개월 만에 CJ 1호기가 출고됩니다. 2010년 3월 10일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2012년 6월 개발이 끝나 그 해부터 육군의 배치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헬기를 독자 개발한 11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시원합니다. 육군 양산만 1차 24대, 2차 66대, 3차 72대, 4차 58대, 합쳐서 220대. 4차분이 2024년에 납품되면서 13년짜리 양산 사업이 끝납니다. 여기에 파생형이 붙습니다.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 의무 후송, 경찰 참수리, 해양경찰 흰수리, 소방, 산림청. 계열을 다 합치면 276대. 반죽 하나로 10가지 빵을 구워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 사이사이에 납품이 멈춘 기간이 끼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엔진 방빙 장치 문제로 납품이 반복해서 중단됩니다. 2017년 7월에는 감사원이 기체 설계 결함과 엔진 이상을 지적하고 관계자를 고발합니다. 60대 남짓 가운데 6대에서는 기체에 실금이 발견돼 비행이 멈췄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직 사고가 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결함들은 뒤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예고편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장면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 전에 이런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4시 45분 포항공항 유도로였습니다. 그해 1월 10일 제1해병사단 항공대에 인수된 마리논이 제작사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했습니다. 이륙 직후 약 30m 상공에서 회전 날개 하나가 부러집니다. 이어서 로터 샤프트가 기체에서 분리됐습니다. 날개를 잃은 헬기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승무원 2명, 5분이 순직했습니다. 기체 밖으로 튕겨나간 정비사 1명과 화재 진압에 나선 해군 소방요원 1명이 다쳤습니다. 부러진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그해 9월에 밝혀집니다. 2018년 9월 2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해 12월 21일 최종 결론도 같았습니다. 로터마스트 결함. 로터마스트는 회전 날개를 붙들고 도는 축입니다. 헬기 무게 전체가 이 축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축의 제조 공정에서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만든 곳은 프랑스의 오베르디발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부품은 열 처리를 공냉식으로, 그러니까 공기로 천천히 식혀야 합니다. 그런데 순행식으로 물로 급하게 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같은 공정을 거친 로터마스트 3개에서도 같은 균열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었던 공정입니다.
자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해 12월, 마닐라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그해 6월 대통령 방한 이후 수리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2월, 필리핀이 고른 것은 수리온이 아니라 블랙호크의 최신형이었습니다. 이유가 성능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필리핀 예산으로 수리온은 10대가 한개였습니다. 그때 상대 제작사가 제안을 고쳐왔습니다. 같은 돈으로 16대, 6대가 그냥 붙었습니다. 마트 1+1 행사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알려진 것은 마리논 사고가 난 지 5달 뒤였습니다. 헬기를 사는 쪽 입장에서 그 뉴스는 아주 최근 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여 년 동안 300대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육군, 해병대, 경찰, 해양경찰, 소방, 산림청까지 10개가 넘는 기종으로 갈라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표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경 밖으로는 한 대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헬기 수출팀을 따로 꾸린 것이 이 무렵입니다. 10여 년의 수출 추진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었고 가격이 경쟁 기종보다 높았고 국토교통부와 국제공인 형식 증명이 없어 민간 시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만 300그릇 팔린 맛집이었던 겁니다. 맛은 검증됐는데 밖에서는 아무도 주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2021년에 시작한 일이 지금 보면 이 20년의 답에 가깝습니다. 주기업 박스 국산화입니다. 2006년에 못했던 그 부품입니다. 협력사 20곳 남짓, 기술진 200명 남짓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국내에서 조립한 주기업 박스의 시운전에 성공합니다. 수리온에 실제로 장착해 탑재 적합성까지 확인했습니다. 2028년까지는 출력을 27%, 최대 이륙 중량을 15% 올리고 창정비 주기와 수명을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달 뒤 6월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회전익기 동력 전갈 장치의 클러치, 기어, 하우징, 베어링 4가지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같은 시기에 두 번째 국산 헬기가 나옵니다.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입니다. 2015년 6월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2년 11월 개발을 마쳤고 2024년 12월 26일 양산 1호기가 육군에 인도됐습니다. 이름은 2025년 10월 카덱스에서 붙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7,500억 원, 2031년까지 160여 대, 노후 500MD와 코브라를 대체합니다. 기반이 된 기체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EC-155입니다. 엔진은 프랑스 사프란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REL2L2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흐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정확히 그 익숙한 자리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2026년 4월, 방위사업청이 엔진 이상을 확인하고 육군에 납품된 미르온 15대 전량의 비행을 중단시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한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이, 그중 38대에서는 균열이 나왔습니다. 부위는 디퓨저였습니다. 엔진 안에서 공기 흐름을 잡아주는 부품입니다. 원인은 6월 초 사프란 기술진이 한국 공장에 와서야 정리됐습니다. 이 부품은 열을 가해 팽창시킨 뒤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넘겨받은 기술 자료에는 그때 필요한 온도 조건도 조립할 때 조심할 점도 충분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부품이 들어가지 않자 작업자들은 고무망치로 두드려 넣었습니다. 그때 디퓨저 안쪽 접합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고배율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균열이었습니다. 자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물어봤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진 사프란은 기술 문의에 추가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면허 생산이라는 말의 실제 내용이 이겁니다. 만들 권리는 삽니다.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안 삽니다. 그건 별도 항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손으로 토치를 대던 가열 방식을 없애고 전기 가열로를 들였습니다. 비파괴 검사와 내시경 검사도 새로 넣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육군항공사령부가 4월부터 합동협의체를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조 7,500억짜리 사업이 새 차를 뽑아놓고 시동을 못 거는 상태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수출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카이가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1,358억 원.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3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고 조종사 훈련과 정비사 훈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셨을 그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팔린 것은 무장 헬기가 아니라 소방 헬기 형상 2대였고 산 곳은 국방부가 아니라 내무부였습니다. 2025년 10월 이라크는 즉각 배치를 지시했고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18년 만에 첫 수출이 소방 헬기 2대. 숫자만 보면 초라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그 다음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카이는 대구에서 열린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에 수리온 계열을 들고 나갔습니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8개 나라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2027년 7월 완료를 목표로 2.7톤급 물탱크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군용 헬기 시장은 형식 증명과 사고 이력과 정치가 얇혀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은 그 벽이 낮습니다. 첫 실적을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상륙 공격 헬기가 초도 비행을 마쳤고 국산 소해 헬기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둘 다 수리온이 없었으면 시작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20년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헬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3번, 남이 만든 부품에서 문제가 났습니다. 2006년에는 기어박스를 받지 못했고 2018년에는 프랑스가 만든 축이 부러졌고 2026년에는 자료에 없는 공정 때문에 엔진이 멈췄습니다. 3번 다 자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와 기계연구원이 만들고 있는 것이 정확히 그 자료입니다. 기어박스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돌려보고 왜 그렇게 만드는지를 우리 문서에 적는 일. 20년이 걸린 이유이자 20년이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산 헬기의 다음 목표는 무장 헬기 수출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소방과 산림 같은 관용 시장을 먼저 굳히는 쪽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